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갑작스럽게 한파가 밀려왔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에 기록적인 눈폭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이번 눈폭풍으로 인해서 최대 쇼핑 시즌인 연말을 기다려온 기업들의 매출은 물론이고요. 이 산업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자연재해 이후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경기 위축을 방어해왔기 때문에 2023년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감하고 다시 이 선물 시장이 열렸고 이제 미증시를 개장하기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덧 2022년이 다 와갑니다. 자,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고요. 참 증시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참 애석했던 202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뭐 결실은 좋게 또 마무리를 지셔야 되니까 며칠 안 남은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또 2023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준비해 온 게 이제 올해 한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총 점검을 해 보고요. 자, 그게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져 갈 또 어떤 이슈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 좀 더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요일에 출연하는 천명 마스터님, 또 2022년에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총정리하는 시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천명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물가 정점 지표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수준의 금리 유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의 방역 완화와 미국의 눈폭풍 생산 우려에 3주 들어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유로FX는 ECB 위원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겨우 절반 지났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품들이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은 지금 4거래일 연속 계속 지금 이 일봉상 5일 이평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한 일주일 전부터, 그죠? 저번 주부터 계속 60일 이평선을 강력하게 붕괴를 하면서 4일 연속 하락의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는 애석하게도 우리가 바랬던, 간절히 원했던 산타 랠리는 오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연말에 촛불이 좀 상승을 해서
연말은 좀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좀 숫자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크리스마스 전후로 2주간은 어떤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죠. 또 어제 휴장이었고 오늘 뭐 금요일도 있는데 금요일은 또 한국 장이 또 휴장이죠. 거기에 반해서 뭐 미증시는 계속 개장을 하지만 거기에 여파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도 어떻게 움직임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메이저들이 그죠 연말을 맞아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받아서 많이들 지금 휴가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움직임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다시피 일봉상도 그죠 거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11월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11,700 라인. 지금 11,700 라인인데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지를 못한다면 내년에도 그죠? 지속적으로 어떤 하방의 압력을 받으면서 2월 1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있죠. 그때까지 이런 하방의 압력을 받으면서 어떤 상황들이 진행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우리 시청자들이 유념해서 제가 오늘밖에 이번 주에는 오늘밖에 안 나오니까 11,700 라인을 돌파를 하든지 저항을 하는지 정확히 관찰하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에는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게 나스닥은 오전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 근래 들어서 저번 주부터 저 반발 매수세, 공매도가 이제 어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어떤 공매도가 지금 많이 연말을 기준해서 공매도가 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해외 선물이 개장을 하면서 갭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엔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1% 정도 상승을 했지만, 결국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이 방송 전에 잠깐 봤는데 약 하락으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또 이제 11시 30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말까지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럴 때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어떤 그 변동폭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시간대가 있잖아요. 매매할 수 있는 시간대. 10시부터 한 2시 정도. 자, 요때는 매매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억지로 수익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3시간 이제 해외 선물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23시간에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골든타임, 그 시간대들. 자, 10시부터 2시까지 자, 내가 어떤 투자를 짜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지가 않대더라. 그럼 안 하시고 좀 쉬었다가 그죠? 뭐 어디 뭐 산책을 다녀오시든지, 뭐 드라이브를 하든지 잠깐 좀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한 3시부터 아니면 4시부터 7시까지 그때 또 찬스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봤는데 오전에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자 유럽장이 그죠? 자 서머타임 전에는 서머타임이 없는 날은 5시부터 하고 서머타임이 있는 4시부터 하죠. 그래서 한 3시부터 7시 정도에 또 찬스가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차트를 봤는데 여전히 찬스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한 시간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최상의 투자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이 아니면 오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어떤 안정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5분봉 차트를 띄우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타이밍이 아닐 때는 좀 쉬어가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다음 크루드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이 참 여러 가지 또 악재와 뭐 좋은 소식이 혼재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또 지금 좀 위태롭게 좀 보이는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일봉상 보시면 자, 이게 한 12월 초입니다. 12월 초에
62평선을 이제 62평선에서 강하게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왔었죠. 하방을 압력을 받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를 어느 정도 해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시장에 또 일단 중국의 수요가 좀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많겠다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지금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그러나 결국에는 62평선에서 또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이때 12월 초, 11월 말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어떤 봉우리가 하나 생겼죠. 자, 여기서 똑같이 봉우리가 생겨서 여기서 쌍봉이 나와준다면 쌍봉은 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락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죠. 그런데 이제 악재와 또 좋은 것 소식이 혼재 있는 상황들. 그죠? 중국이 이제 결국에는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인구의 한 20% 정도가 지금 코로나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3억이죠. 어마어마한 인구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구들. 거기다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들. 자, 결국에 이제 뭐 중국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죠? 어느 정도 나아지겠네요. 현재 상태에서는 12월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빌미를 또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또 이제 유가에 대한 하락의 압력을 또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지금 미국 뭐 텍사스 뭐 등등 엄청나게 지금 한파가 몰아치고 있죠. 텍사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또 이제 정유 공장이 일시적으로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상황들. 자, 그런 게 또 악재면서 일단 우리가 이제 WTI, 그죠? 크루드 오일을 또 하는 매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사장이 있던 원활하지 않으면 원유에 대한 어떤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엔 또 일시적인 상승에 또 압력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또 연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변동성이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요 80달러에서 75달러 선, 75에서 80달러 선에서 마감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새해가 받으면 좋은 현상들이 많이 제가 보기에 유가에서는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바이든이 또 이제 석유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새로 또 피력을 할 것이고, 그죠? 아무래도 이제 1월 달이 되면 뭐 12월보다는 날씨가 조금은 좀 누그러질 수 있잖아요.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좋은 것도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변동폭이 뭐 매번 말씀드리면 상당히 변동폭이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한 75달러, 80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분보. 그죠? 여기도 뭐 똑같습니다. 오전에 일단은 그 달러,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달러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해외 선물이 개장을 하면서 상당한 1%가 넘는 갭 상승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달러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9시 정도에 이때 이제 정확히 제가 항상 쓰는 기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을 하길 좀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RSI가 일단은 여기 하락에 대한 어떤 모멘텀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일단은 어떤 하락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봐서 MACD에 똑같이 이제 음봉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위에 진입을 한 결과 상단 이게 연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움직임 폭이 좀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 한 30분 정도 좀 계속 횡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익을 냈던 구간이 이제 여기 데드 크로스가 정확히 나와주면서 또 각도들이 어떤 시그널에 대한 각도들이 많이 좀 꺾여줬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좀 더 길게 또 갈 수도 있지만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이 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장시간 가져가는 거는 올바른 매매 방법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65일 뭐 변동폭이 큰 날도 있고 크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벤트들, 어떤 시향에 대한 정보들이 뭐 정확한 어떤 게 나오지 않고 좀 안개 속의 형국이다. 그러면 그때 짧게 보면서 제 이 기법 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투자에 대한 천명의 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골드입니다. 골드. 야, 골드는 여전히 그죠? 거의 12월이죠. 12월이 들으면서 이제 완전히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맨 위에 상단이 240일 이평선, 그죠? 하단이 이제 20일 이평선인데 여기 안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계속 등락을 거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지금 300틱 정도 됩니다. 300틱.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상당히 작은 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했다가는 상당 함정의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봉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말까지 22평선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일봉 그러니까 전일 이제 캔들을 보고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로 가겠다. 그러면 전일 시가하고 저가 사이에서 어떤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고요. 자, 그다음 매도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되면 전일 고점에서 242평사에서 어떤 매도 전략을 가져가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게 지금 중간에가 5일 이평선에 딱 물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휩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휩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방향이 맞더라도 손절만 당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구간이 지금 딱 5일 이평선에 물려 있는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은 정확히 피하시고 그걸 위에 있거나 하단에 있거나 그렇게 안정적으로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골드도 수익을 내는데 수월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분봉을 한번 볼게요. 5분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뭐 오늘 이상하게 연말 저번 주부터 저 미국 뭐 3대 지수 5일 골드 동일하게 이제 어떤 방향을 지금 갖고 가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달러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전에 좀 상승을 좀 했으나 달러 인덱스를 좀 보면서 이제 반비례 강의에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가 아무래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약 상승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매도 전략을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여기서보다 여기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뭐 미약하지만 어떤 쌍봉의 시그널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엔 22평선을 그죠? 강력하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한 번, 두 번 어떤 신호를 맞이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RSI, MACD 이것도 뭐 똑같죠. 그죠? 항상 기계적으로 항상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일관되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서 기법을 활용하시면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골드다. 그리고 또 매번 말씀드린 골드는 참 매매하기가 쉽잖아요. 달러하고 완전히 반비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달러 인덱스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로 한번 보죠. 유로 한번 볼게요. 자, 유로는 뭐 똑같이 달러가 또 반비례 관계 있죠. 근데 이제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변동폭이 거의 2주 가까이 242평선 일병상에서 거의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변동폭이 너무나도 적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매매하는 데는 상당히 좀 지루한 시간이 계속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좀 드리자면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거 말고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폭이 없는 상품은 일단 또 투자를 자제하는 게 또 어떤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뭐 일봉상 보시다시피 거의 변동폭 미진하고 또 방향성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요거는 좀 자제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분봉상에도 마찬가지죠. 5분봉상도 그죠. 상당히 지루한 아침에 미장이 열리면서 계속 올라갔으나 11시 정도에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면 그죠. 정확히 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이제 뭐 처음에 맞아 10시에서 2시 사이에 찬스가 한 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보시면 정확히 찬스가 나오는 타이밍 한 번은 딱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뭐 여지없이
RSI, MACD 신호가 딱 보이죠. 그때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고 완전한 어떤 찬스 온다.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완전한 찬스가 오겠죠. 그래서 더 이제 우리가 욕심을 좀 내준다면 자 바로 밑에 60일 이평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한번 가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돌파를 해서 내려갔지만 여기서 계속 또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또 매직 구간이 또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서 오늘도 유로 FX가 수익을 어느 정도 내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복귀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요 상품들의 흐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시선을 시장으로 좀 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산타는 이 눈폭풍 때문인지 이제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신년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2022년 총 정리를 해주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내년 2023년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장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죠 참 복잡 다양했던 2020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쉽지 않았죠. 그렇죠. 네. 상당히 좀 많이들 참 우울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죠? 참 그게 너무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하지만 자 올해처럼 저도 이렇게 한 26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자, 올 한 해 핫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제일 큰 핫 이슈가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엔 파월의 오판이었죠. 파월의 오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상당한 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파월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자, 팬데믹 때 거의 1경이 넘는 돈을 시장에 풀었단 말입니다. 그걸 일단은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경기 회복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되는 상황들이었죠. 자, 그거 이제 파월이 바라보면서 자, 이거는 기저 효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인플레 상승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겠다. 시장이 분명히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는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시장에다가 선언을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믿었죠. 그래 일시적이겠지. 연준이 하는 얘기인데, 그죠? 자, 근데 우리가 2%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2%라는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버냉키 있죠. 버냉키 의장이 2%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낸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2% 정도 되면 디플레이션도 안 오고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노동시장도 어느 정도 잡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2%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월이 이제 연준 이사였어요. 연준 이사.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자기 레퍼런스,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2%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시장에 이제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결국엔 첫 번째 오판이 됐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안 좋은 핫 이슈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제가 한번 보면서 전체적 금리에 대한 제일 중요한 금리의 히스토리죠. 금리. 금리가 어떻게 히스토리 되면서 시장이 이제 변했는지 이거를 짧게 또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그죠? 0.25를 올렸어요.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 베이비 스텝을 일단은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달이 지났죠. 그죠? 두 달이 그쵸?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죠. 지나고 나서 갑자기 5월 달에 빅 스텝을 단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빅 스텝. 이게 2000년 5월 이후 이게 닷컴 버블이죠. 이때 이후 가장 큰 최대폭의 금리 인상 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봤어요, 일단. 자, 그다음 6월 달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QT라는 나오죠. 뭐 테이퍼링이라는 얘기. 그거는 이제 3월, 4월에도 조금씩 얘기가 나왔지만, 자, 여기서 강력한 발언이 또 나왔어요. QT. 시장의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최초로 그죠? 0.75라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동시에 밟아간 겁니다. 그래서 더블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월달에 엄청난 또 폭락장을 이어줬죠. 그죠? 자, 그렇게 또 한 달이 갔습니다. 한 달이 가면서 자 7월 말에 또 FMC 또 회의가 있어 여기도 두 번째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았어요. 밟으면서 여기서 했던 얘기가 자 이제 여기서 끝이다. 피벗이다. 어떤 속도 조절이 갈 것이다라는 또 막연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땠습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이 됐었죠. 근 한 달 가까이. 잭슨홀 미팅 전까지 그죠? 자, 그 잭슨홀 미팅은 좀 이따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이벤트가 또 두 번째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시장은 또 9월 달에 또 찬물 한번 또 끼얹었죠. 0.7 한번 더 가야 되겠다. 아직은 불안하다.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 때부터 이제 대세적으로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또 시기가 됐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11월에 또 한 번 또 올렸어요. 그럼 총 4번째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된 거죠. 또 11월 3일에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속도 조절. 그죠?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월가에서 솔솔솔솔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죠? 자, 흘러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엔 파월의 그 속도 조절에 어떤 이제 뭐 비둘기카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매파적 발언이 더 많았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7월 달에 어떤 베어마켓 랠리 한 달 가까이에 대한 시간을 얘네는 만회를 못하고 짧게 일단 끝났습니다. 그냥 랠리 그죠? 그냥 랠리 반발 매수 그런 식으로 끝이 났고 제일 마지막 그죠? 12월 15일 날 0.50의 이제 빅스텝을 밟으면서 올 한 해 2020년에 한 해 금리 정책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죠? 자, 0.50을 간 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 잘 아시는 거 같잖아요. 너무나도 세게 악셀레다를 밟다 보니까 시장에 너무나도 공포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이제 연준에서는 바라본 거예요. 일단 조금 안 올리는 건 아니죠. 조금 어떤 속도 금리 인상 폭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내년 2월 1일 전까지 시장의 상황을 좀 보겠다라고 하면서 0.50을 밟게 된 겁니다. 자, 한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많이 생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금리 히스토리, 3월부터 12월까지 이런 히스토리로 인해서 시장에 많은 투자들이 혼돈을 많이 가져갔고 결국엔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년을 하락에 대한 어떤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물을 보여준 게 아닌가. 12월에 금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핫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텀포인트 변곡점이 된 거죠. 잭슨홀 미팅 8월 26일에 열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월 달에 나왔던 얘기들이 12월 달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뭐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8월 제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8월 달 이거 12월 달 계속 이어진 것 뿐인데 왜 이게 시장이 자꾸 좋게 해석을 하지? 라는 상당히 의문스러워했어요. 여기서 똑같은 피벗 얘기 나왔고 자, 가다 싶을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파월 의장이. 자, 그리고 지금 어때요? 인플레보다 이제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르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0.75를 3번을 올린 거죠. 그죠? 7월 달 이후로 8 이렇게 올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 강도가 일단 강도 높은 이제 긴축을 하면 어때요? 킹달러가 되잖아요. 킹달러가 막 9월달, 10월달에 뭐 우리나라 뭐 1,500원, 1,700원까지 간다. 뭐 달러 인덱스가 거의 115까지 근접을 했었죠. 상당히 공포스럽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참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게 이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학 공식처럼 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의 사례를 현재 맞춰서 억지로 껴맞힐 뿐이지 결국엔 맞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올 한 해가 특히 심했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좀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 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죠. 뭐 일본의 어떤 금리 정책들,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 견줄 만한 것들을 이제 뭐 유럽 파운드들 어떤 강세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좀 완화가 많이 됐죠. 하지만 킹달러는 이제 없을 겁니다. 이제는 강달러의 어떤 시대가 내년에는 도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핫 이슈가 이제 어제 파월에 대한 발언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월가의 오판입니다. 월가의 오판. 11월에 이제 오판을 했죠. 그죠? 이게 이제 브루킹 연구소에서 아까도 말씀 8월 달에 파월이 했던 얘기가 12월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이상하게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12일 그러니까 이제 브루킹 연구소에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어때 시장이 이 시장이 역시 이게 속도 조절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스닥이 거의 4%가 넘는 급등을 했었죠. 그죠? 서두에는 항상 좋은 말이 와가다가 본론 결론은 결국 매파적 발언을 계속 이어지는 기조. 그게 파월의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그죠? 매번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 또 한번 확인 사살했죠. 자, 아직 갈 길은 멀다. 내년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러나 언제까지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것까지는 아직 데이터로 더 보면서 가겠다. 그 데이터라는 뭐예요? 자, 인플레이션 2%가 보일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시장에다가 확인 사살을 시킨 거예요. 못을 박은 거죠. 기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연준이 됐든 우리 이제 한국은행이 됐든 자, 물가 안정이 지상 최대 목표입니다. 지상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주식은 그 일부분에 불과한 거지. 저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데는 주식은 일부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주식을 하거나 우리 파생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하죠. 그런 소식들이.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건 전체적인 시각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에 좀 각인을 좀 시키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월가의 어떤 속도절하는 오판으로 인해서 올 시장에 또 한번 어떤 핫 이슈를 또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타랠리 없는 22년 아쉽게도 그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결국에 이제 첫 번째는 파월의 강력한 금리 인상 발언 때문에 올해 산타랠리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스닥. 나스닥이 10월인가 11월까지 한 300달러까지 갔었죠, 그죠? 그때가 거의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 뭐 테슬라가 이제 주가에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장주들이 있지만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 이제 시장의 상승의 어떤 기여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메인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는데 지금 힘을 좀 많이 빼놓은 상태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따로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나스닥의 어떤 하락폭이 제일 지금 큰 상태예요. 그 주도를 나스닥이 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산타랠리가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기업 실적 저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4분기 발표가 내년 초에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뭐 기후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 생산성이 좀 아무래도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행히 경기 침체 때문에 산타랠리가 더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2023년 요것만 한번 전망을 해보고 오늘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전체 필요 없습니다. 자, 상반기 1월 달에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파월의 기약 없는 고금리 정책은 유지할 것이다. 자, 그리고 파월이 바라는 건 뭐예요? 실업률가 일단 증가가 돼야 되겠죠. 자, 실업률이 증가가 되려면 뭐예요? 기업 실적이 저조가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기업 실적은 저조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구인난이 아직도 지금 해소가 안 돼 있죠. 실업률을 증가되리라고 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금융 외에 나머지 업종에 대한 거는 뭐 감원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리지가 않습니다. 과거는 전체적으로 뭐 어떤 감원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 좀 지켜봐야 돼. 그런 상황들이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소비 심리가 일단 위축이 돼야 돼요. 소비 심리가 위축이 안 되면 피벗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엔 내년 1월 달 상반기 애석하게도 자, 2월 달, 3월 달에도 무조건 금리 올리죠. 베이비 스텝. 그럼 일단 안 좋겠죠. 그죠? 상반기에는
일단 미중 씨가 좀 안 좋게 흘러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주요 상품 흐름도 체크를 해보면 혼조세 짙은 상황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상품별로 체크를 해볼게요. 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 한산한 시장입니다. 밤 11시 다가오면서 레벨을 낮춰서 약보합 흐름 이어졌었는데요. 개장 직후에도 지금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0.3%대 떨어진 11,04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도 체크해 볼게요. 네,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기대감과 계절적 요인의 상승 탄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80달러 선 부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 직후에는 지금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79달러 선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달러 인덱스가 104선까지 올라서면서 고점에서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힘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800달러 선 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1,8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유로가 좀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큰 조정은 없는데요. 기세를 잘 유지해주면서 약보합권인 1.06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을 해볼게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3.8%대로 올라섰고요. 달러 인덱스도 104선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스터님? 자, 일단 매도로 보겠습니다. 매도 전략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뭐 시향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이제 제가 매번 이제 우리 시청자 투자를 하면서 그 말씀드리게 백사를 지지역으로 확인해 줘라. 백사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전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계속 103 조금 밀리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럽장이 열리면서 5시부터 백사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유로하고 파운드가 이제 하락의 압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 오늘은 하락장이 연출되기가 상당히 쉽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일봉상 봐도 뭐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뭐 아까 이제 그 복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또 5분봉, 일봉상 5분봉에서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연말까지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폭도 뭐 상당히 좀 미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일 일봉을 좀 잠깐 보시면은 자, 전일 일봉이 저가가 이제 1916이었어요. 그죠? 1916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한 번은 상방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지금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 자, 오늘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입을 하신다 치면 조금 지루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고점 그렇죠, 11,150에서 11,130 그 라인까지 오는 거를 정확히 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122평선 그 부근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서 한번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역으로 따라서 매수로 가면 어떠냐?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하방의 압력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어떤 투자를 짜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11,150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서 하방으로 내려간다면 그때 매도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연말까지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짧게 어떤 단타 전략으로 수익을 내시는 거를 적극 권장해 드리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시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밀리면 11,000이 밀리면 그죠? 11,000이 밀리면 오늘 이번 주에 그죠? 저점 전 연저점이 1,500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까지도 오늘 올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거기까지도 충분히 깰 수도 있습니다. 오늘 11,000 라인이 붕괴가 되는지 그거를 정확히 오늘 보셔야 돼요. 11,000 라인이 붕괴가 되면 11,000 위로 올라가기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 그걸 항상 반드시 체크하고 오늘 투자 전략 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도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1,000 라인 지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5일은 연일 좀 강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배럴당 80달러 선 계속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5일은 당일 어떤 투자 스탠스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5일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매도로 저는 오늘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지금 전혀 뭐 악재하고 뭐 좋은 소식이 혼재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제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달러하고 이제 반미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뭐 계절적인 요인이 있죠. 아까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지금 너무나도 한파가 지금 많이 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자체가 아직은 뭐 그죠 석유를 많이 쓸 수 있는 지금 뭐 리오프닝이라 하지만 지금은 뭐 아까 여실히 다 아시잖아요, 시청자분.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 수요는 그렇게 늘어날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또 아까 제가 이제 블룸버그 뉴스를 봤는데 그 크리스마스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그죠 휘발유 가격이 이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어떤 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그렇게 이제 대개 3달러 밑으로 밀리는 그런 도시들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방보다는 하방의 어떤 압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방보다는 하방에 주력하시고 투자자금을 가져가시면 어쩔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자리값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8030 그죠? 8030 8030에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지금 여기서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나오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뭐 아까 뭐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하고 악재하고 호재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실히 지금 다른 어떤 상품에 비해서 어떤 캔들의 어떤 모양새가 상당히 좀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짧게 오늘 수익을 내시는 걸 제가 권장을 좀 시켜드리고 싶고요. 8040에서 지지 저항력을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한 5분봉, 2번에 3번 정도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에 3번 정도 확인하시고 거기서 저항을 받는다면 여기서 짧게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혼재된 이슈로 인해서 5일에 대해서는 당일 매도뷰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대 지수 지금 현물시장 기준으로 모두 다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스탠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굉장히 강세 연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름세 보이면서 지금 현재 1,815달러 선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골드만큼은 매수를 들어주셨네요. 오늘은 매수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차트 보고 차트 보고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 일봉상을 보시면요, 거의 이제 12월부터 계속 상승을 연출을 계속했어요. 이 원인이 뭐냐면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 10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역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흔히도 우리 시장에도 아시는 거, 이제 금이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103, 104까지 있다고 해서 금의 어떤 골드의 어떤 약세가 되지는 않아요. 얘가 좀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치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으로 따져서 이제 채권에 대한 안전의 심리 또 그 증시에 대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증시에 대한 어떤 심리가 아무래도 좀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다 보니까 역으로 혜택을 받는 게 골드입니다. 골드. 뭐 기술적 분석으로도 뭐 얘기가 되겠지만 사나 봐서라도 결국에 이제 골드가 아직 어느 정도 1,800을 거의 한 달 넘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 이제 지금 메이저 투자자들이 그래도 당분간은 어떤 금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가지다 보니까 계속 연속적인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이 캔들을 봐도 그죠? 상당히 뭐 장대 음봉이 나왔다, 뭐 장대 음봉이 나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21평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으로 훌쩍 넘어서 또 강달러의 기조를 더 이어간다면은 또 골드가 그죠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대신 하방의 압력을 상당히 미약해질 수 있겠다. 거기 봐야 될 포인트는 21 이평선 일봉상을 거기 지지를 계속 해주느냐. 그러면 상당 기간 계속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지니까 그죠? 지금 이거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1810 정도 그죠? 1810까지 한번 내려오시면 일단 이거는 매수로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1810까지 한번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강력하게 받는다면 자 지금 RSI 그 MACD 상에 지금 상승 시그널이 많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떤 타이밍을 가져가서 기법으로 상승을 가기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서 여기 이제 1810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면 여기서 한번 매수 전략 한번 노려보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이 달러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흐름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 무료 공개 방송을 내일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해주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죠. 어차피 이제 뭐 올 한 해는 다 마무리가 다 됐죠, 그죠? 다 됐고 어차피 또 내년을 우리가 또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피지기는 100점 100승이라 그래서 내년 상반기 1월 첫 주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망을 가져갈 것인가 좀 미리 좀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드릴 수 없는 말들이 시간 제약상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제약적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내일 온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게 또 알고 싶으시면은 이제 우리 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좀 더 상세하게 내일 우리 프리하게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주인 만큼 새해 또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무료 공개 방송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9시, 오후 9시 이제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도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많이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맞선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그리고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